베이스 정리수납 동아리에 강의를 맡게 된 홍선아, 박선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2021년 1월부터 7명에서 시작하여서 지금은 10명의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수업할 것은요,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냉장고 정리수납 방법과 옷 정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냉장고 정리수납 방법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려면 냉장고 문을 열고 꺼내 주셔야겠죠. 다음에 분류를 해줍니다. 끼리끼리 분류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나눠서 지퍼백이나 투명 용기를 사용하여서 소분을 해줍니다. 다음에 자리를 잡아주셔야겠죠. 어떤 곳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자리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적어주는 것인데요. 저희는 흔히 라벨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마지막 이름을 적어줘야 우리 가족들이 무엇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꼭 적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냉장고 사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시는 냉동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실 도어 쪽 선반입니다. 냉동실 선반 쪽으로는 가벼운 식품들을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건조식품, 견과류, 분말류 등을 소분하여서 투명통에 넣어서 보관을 해줍니다. 냉동실 선반 위쪽으로는요, 간식 및 가벼운 식품 등을 보관을 해주고요. 핸디존이라고 하는 중앙에는 자주 드시는 식품, 특히 저희 오늘 저녁에 금방 드실 식품들을 보관을 해주십니다. 선반 아래쪽으로는요, 즉석식품으로 대용량으로 사실 경우에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 서랍 쪽으로 가겠습니다. 육류, 생선 등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 등을 보관을 해줍니다. 이때도 드실 만큼 잘라서 보관 용기나 지퍼백으로 소분하신 후 보관해 주시면 좋겠지요. 지퍼백 사용 시에는 공기를 최대한 빼서 밀봉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냉장실로 가겠습니다. 냉장실 도어 선반에는 소스류, 양념류, 음료 등을 사용 빈도가 높은 식품들을 보관하는데요. 이때 포인트는 끼리끼리 해주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냉장실 선반으로 맨 위쪽과 중간 자리에는요, 매일 먹는 반찬이나 신선 식품 등을 보관을 해주시는데요. 반찬은 가족들이 쉽게 한 번에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수납 트레이를 사용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냉장실 선반 아래쪽으로는요, 무거운 장류나 김치, 효소 등을 수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냉장실 서랍 안 수납 방법입니다. 서랍 안에는 과일, 채소 등을 넣어 주시는데 요즘은 매일 드시는 죽이나 한약 등을 넣어 보관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흐트러지지 않게 바구니를 사용하여서 서랍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씩 꺼내서 드시고 난 후에도 다른 것이 쓰러지지 않고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에 남은 양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수납하실 때 참고 사항입니다. 여유 공간을 두고 수납을 해주시고요. 투명 용기를 사용해 주시면 확인이 쉽습니다. 실온 보관 식품은 굳이 냉장고에 안 넣어 주셔도 되고요. 선반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구니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져온 수납 방법, 냉동실 수납 방법을 저는 이렇게 소분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요. 냉동실 지퍼백을 사용할 때는 꼭 냉동용 지퍼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실 지퍼백을 사용하니까 잘 찢어지고 보관 신선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냉동실 지퍼백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장점은 저희가 보관하는 날짜와 식품 이름을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끼리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깨는 깨 종류 끼르기, 이렇게 저는 검정깨와 참깨를 같이 보관을 해주었고요. 여기는 건어물입니다. 멸치도 저는 이제 국물을 낼 때 그 멸치 국물을 내는데요. 이렇게 국물 낸 양만큼만 소분을 해서 다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멸치도 호박 볶음이나 이런 거 볶음할 때 이 정도 양을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분을 하였고요. 이렇게 끼리끼리 수납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벨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 보관 날짜를 써주셔서 언제 보관을 했는지 유통기한을 정확히 모르시면 보관한 날짜를 써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날 요번에 들어온 날짜를 유통기한을 아신다면 유통기한도 같이 메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장고에서 반찬 제가 코너 말씀드렸죠. 핸드존에 우리 가족들이 반찬을 하나하나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자리를 잡아서 넣어줍니다. 투명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다가 매일 먹는 반찬이라고 적어주시면 우리 가족들이 그 간단한 반찬들은 이렇게 꺼내서 드실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잡이가 냉장고 사이즈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칸막이라고 해서 또 작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고 이런 트레이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아까 제가 도어 쪽 말씀드렸죠. 도어 쪽 이렇게 저는 콩을 이런 투명통에다가 보관을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라벨을 검정콩, 팥은 팥끼리 이렇게 해서 칸마다 제가 둘째 칸에다 저는 보관을 하는데요. 조금 더 가벼운 가루는 맨 윗칸에다가 보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도 또한 멸치가루면 멸치가루, 들깨가루는 들깨가루라고 이름을 꼭 라벨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곡류를 소분을 할 때 쓰는 건데요. 페트병 라벨지를 뺏긴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깨도 보관할 수 있고요. 뭐 나머지 소분할 때 여기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먹고 난 물통을 그늘에 말려서 소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생선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지퍼백을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가끔 좀 크게 잘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위가. 그럴 때는 이런 투명 트레이를 사용을 해서 안에다가 보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전도 가끔 보관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 제가 수납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포인트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냉장고는 유통기한 및 보관 기간을 꼭 라벨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로로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한 해를 꺼내도 그 다음 것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꼭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분을 해서 제가 다 소분을 해드렸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소분을 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 용기를 사용하시면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투명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냉장고 정리 수납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옷장 정리 강의를 하게 된 박선영입니다. 여러분 외출하실 때 옷 찾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옷장 정리하는 법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정리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는 방법과 두 번째 거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는 방법은요, 분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계절별, 종류별, 컬러별, 그리고 가족 구성원별로 구분하셔서 분류하셔서 옷걸이에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옷걸이 얇은 것을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 이런 얇은 옷걸이로 옷을 걸어주시면 굉장히 많은 옷을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지걸이도 이렇게 두꺼운 것보다 이렇게 얇은 옷걸이를 사용하여서 걸어주시면 많은 바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빠들 양복 있죠. 양복은 조금 두꺼운 옷걸이로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단추는 채워주지 마시고 꼭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양복은 단추를 잠가놔 주시면 옷에 주름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빠 양복은 그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비포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애프터 사진인데요. 이제 비포 사진을 보시면 지금 옷걸이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 옷걸이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남아서 저희가 밑에 이불도 개어 드렸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선반에다가 모든 수건과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수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는 법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티를 한번 개볼 거예요. 제가 집에서 준비해온 티인데요. 이 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티예요. 그래서 같은 검정색 티를 개어 놓으면 어떤 티가 어떤 티인지 모르고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뒤에 프린트가 있는 옷들은 다 프린트가 보이게 개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티셔츠를
한번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는 라운드 티셔츠는요 앞뒤가 똑같죠. 그래서 앞으로 펼쳐 놓으시고요. 목 부분을 라운드의 이 안쪽 목 부분을요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고객님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크기가 길이가 접었을 때 똑같아야지 예쁘겠죠. 그럴 때는 줄자로 일일이 재실 수가 없으니까 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한 뼘하고 조금이죠. 재시는 거죠. 그래서 한 뼘하고 조금 해서 표시해 놓으시고 접으시면 같은 길이로 접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일자가 되면 한번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각을 조금 잡아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을 접어주시면 예쁜 모양이 나오죠. 거기서 칼날을 맞추셔서 같이 넣어주시면 이런 모양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티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굳이 바구니 사용 안 하셔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서랍장에 세워주셔도 충분히 예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반바지를 한번 저희가 접어볼 건데요. 반바지는 뒤로 엉덩이 부분이 나오도록 접으셔서 엉덩이에 볼록 나오는 부분을 바닥에 놓으시고 접어주세요. 그런데 이쪽으로 3등분을 하셔서 안에다 넣어주시는데요. 이 허리 부분 고무줄 밴드가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다리가 나오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조금 깨끗하고 예쁘게 접으실 거면 이 허리 부분이 다리가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서 접으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4 바구니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남자분 바지를 한번 저희가 접어보도록 할게요. 남자분 바지는 반바지하고 똑같아요. 길이만 길 뿐이지. 그래서 엉덩이 부분, 볼록 나오는 부분을 쭉 펴시고 손 다리미로 한번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볼록 나오는 부분을 접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반으로 접으시고요. 그리고 3등분으로 접어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긴 바지들, 청바지나 면바지 같은 경우에는 원단 자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굳이 반바지처럼 넣지 않으셔도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A4 바구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엔 청바지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도 접는 방법은 똑같아요. 바지는 펴주시고 엉덩이 부분 접어주시고 3등분으로 접으셔서 이렇게 접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지는 이렇게 해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옷을 한번 저희가 정리하고 개는 법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여자분들 착용하시는 브래지어는 접지 않습니다. 와이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접지 않습니다. 와이어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어는 똑바로 겹쳐서 서랍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이어가 없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브레이저잖아요. 패드를 겹치셔서 이렇게 패드를 앞쪽으로 하셔서 같이 이렇게 겹쳐서 서랍에다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브레이저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팬티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팬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면으로 되어 있는 팬티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스로 되어 있는 저희 입는 실크나 이렇게 되어 있는 팬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면 팬티는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잘 접고 계시는 방식이실 텐데요.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접으시고 3분의 1, 또 3분의 1을 접으시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3분의 1을 접으시고
그리고 안에다가 쏙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쏙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스 팬티가 문제인데요. 저렇게 접으시면 이게 다 흘러내리죠. 그리고 정리가 안 되고요. 한번 접어볼게요. 팬티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3분의 1 정도 접으십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넣으세요. 한쪽으로 접으시고 이쪽 왼쪽에 있는 거를 또 한번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볼록 나온 부분은요, 요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뒤로 넣으셔서요, 여기 밴드 있는 고무줄 있는 쪽으로 해서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 짱짱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예쁜 팬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직사각 2호 바구니 사용하여서 속옷을 저희가 정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직사각 2호를 사용하시면 정리하시기가 아주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양말이 저희가 의외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양말이거든요. 양말에도 종류가 많죠. 아빠 등산 양말, 수면 양말, 그리고 엄마들 신는 일반 긴목 양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신는 이걸 버섯 양말이라고 하죠. 이 양말을 한번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섯 양말은요, 이렇게 생긴 양말이잖아요. 이 양말을 한쪽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양말 한쪽에다 안에다 넣으셔서 쏙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두 겹을 똑같이 이렇게 겹치셔서 여기 발꼬락 있는 부분부터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끝까지. 그런 다음에 뒤꿈치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안에다 쏙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엄마들 신는 긴목 양말은 이렇게 펴주세요. 납작하게. 이렇게 펴주시고 양쪽 다요. 두 개를 똑같은 방향으로 놔주시고, 그런 다음에 발목 고무줄 있는 밴드 있는 쪽을 접어주시고요. 두 개 다가 들어가도 되고요. 하나는 중간으로 들어가고 하나만 안으로 쏙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수면 양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으시는 거고요. 아빠 등산 양말이요. 너무 두꺼워서 안으로 들어가면 두꺼워지죠.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놔주시고 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안으로 쏙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짱짱하게 접어주시면 더 조그매져요.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수건은 두 가지 접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두 번 접고 한 번 더 접고 세 번 접으시는 거 제일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안 흐트러뜨리시려면 안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호텔식 수건 접기입니다. 지금부터 접어볼게요. 수건을 길게 쫙 펴주세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길게 놓으시고요.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말아주십니다. 근데 마르실 때 좀 짱짱하게 튼튼하게 접어주시면 훨씬 더 많이 수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끝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텔식 수건 접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옷접기 강의를 한 박선영이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까지 잘 따라해 보셨나요? 냉장고 정리 수납법과 옷접기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오늘 이것을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했던 컨설팅 전후 사진이 나갈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스 정리 수업팀의 홍선아, 박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